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아파트 관리비 조항을 보면 시설물이 고장나기 전에 미리 보수하는 비용인 장기 수선 충당금이 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수선 비용이 많이 들지만 입주민들이 관리비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비용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다가 정전 등 각종 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주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4시간 동안 전기 공급이 끊긴 아파트입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 1,500여 가구에 전기와 수도가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를 지은 뒤 17년 동안 한 번도 보수되지 않은 상수도관 파열로 전기실이 침수된 것이 원인입니다. 동배관이기 때문에 거의 한 30년씩 이래 뭐 잡혀 있습니다. 상 못한 일이잖아요. 시장에 물품이 제일 많이 하고. 지난 1월 창원의 한 아파트 단지에는 20년째 사용하던 케이블선이 터져 500여 가구가 정전되는 등 낡은 아파트 시설물로 사고가 잇따릅니다.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는 장기 수선 충당금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비가 어렵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수선 비용이 많이 들지만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 때문에 비용을 인상하지 못하는 겁니다. 승강기 같은 거, 국수 배관 같은 거 교체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세금부터랑 280만 원 정도죠. 주민들은 이것으로 인해서 관리비가 굉장히 비싸다고 할 말은 많아요. 전국 공동주택의 평균 장기 수선 충당금은 1제곱미터당 94원. 국토부의 기준은 1제곱미터당 400원으로 4분의 1 수준입니다. 구조물들은 한 100년 정도 수명을 가지고 있는 데 비해서 그 안에 있는 수도 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 10년에서 20년 수선을 한다면 다른 문제로 커지는 것들을 방지하기 때문에 관리비 부담을 줄이려고 방치한 낡은 아파트 시설물이 더 큰 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휴가철 물놀이 많이 떠나실 텐데요. 순환 사고의 절반 이상이 계곡이나 강에서 발생합니다. 스스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부주의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합니다. 송금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낙동강에서 아버지와 딸이 타던 제트스키가 뒤집혀 두 사람이 모두 숨졌습니다. 동력 수상레저기구 면허 없이 제트스키를 타다 변을 당한 겁니다. 친구분 제트스키를 따님하고 타고 오다가 조작 미숙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마 안 좋은 그런 상황들이 발생해서 사고가 났지 않았나 예상입니다. 당시 초등학교 딸은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있었습니다. 안전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으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 최고 100만 원 부과 대상인데 잘 지키지 않은 겁니다. 순환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부주의 때문. 안전수칙을 잘 따르지 않아서가 52.5%, 수영 미숙이 16.3% 순이었습니다. 지난 19일 농월정 계곡에서 숨진 52살 정모 씨와 지난 5일 경호강에서 익사한 53살 주모 씨는 수영 미숙으로 사고를 당했습니다. 계곡에는 급류나 소용돌이처럼 곳곳에 위험한 곳이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계곡 지역은 구역도 넓고 그다음에 그 수심도 굉장히 깊고 보력이 없기 때문에 우선 보기에는 얕아 보여도 빠져나오면 익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순환사고 사망자 240여 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160여 명이 강이나 계곡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바다와 비교하면 안전요원이 상시 배치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많기 때문입니다. 안전수칙을 지키고 스스로 주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창원시 양덕동의 한 LED 조명 생산 공장 1층에서 불이 나 건물 내부 330제곱미터와 기계 설비 등을 태우고 소방서 추산 2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오존 평균 농도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전국 97개 시군의 대기오염 물질 오염도를 분석한 연보에 따르면 경남 지역 오존 평균 농도는 0.03ppm으로 제주와 전남에 이어 전국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경남 지역 시군별로는 거제시가 0.035ppm으로 가장 높았고 하동군이 0.034ppm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경남 지역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었는데 향후 경제 여건에 따라 저소득층뿐 아니라 금융기관에도 큰 부담이 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로 새 집을 마련한 주부 30살 윤모 씨. 전셋값이 계속 오르다 보니 아예 대출을 늘려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금리도 약하니까 이 시기에 저는 집을 사는 내 집을 마련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사게 됐어요. 경남의 가계대출 증가가 전국에서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7년부터 지난 5월까지 경남 지역 연평균 가계대출 증가율은 9.6%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경남의 전체 가계대출 규모는 2010년 25조 9천억 원이었는데 4년여 만에 68% 이상 늘었습니다. 지속되는 저금리 시대 및 전세 대란, 그리고 분양시장의 호황 등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주택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향으로 이어져서 한국은행은 경남은 아직 연체율이 낮아 채무 상환 능력이 양호하다면서도 경제 여건 악화 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비율 외에 대출자의 소득 심사를 보다 강화함으로써 대출자의 그 상환 능력에 알맞는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높은 금융기관들도 주택 가격이 정체되거나 하락할 경우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이 훼손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사흘째 폭염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일 후텁지근한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창원을 비롯한 내륙에는 낮 기온이 33도 이상을 유지하면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여기에 내륙에는 장맛비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에 북서 내륙을 시작으로 낮에는 내륙 대부분 지역으로 장맛비가 지나겠습니다. 이 비는 늦은 오후 중에 그치겠습니다. 오늘은 남하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다 점차 벗어나겠습니다. 이후 계속해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되겠는데요. 현재 기온 살펴보면 창원이 25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창원이 33도, 창녕이 34도에 머물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곳이 많습니다. 또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을 유지하면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습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부 지역으로도 낮 동안 기온이 빠르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현재 합천이 33도, 진주가 32도에 머물면서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곳이 많습니다. 또 내륙을 중심으로는 장맛비가 지나는 곳이 많은데요.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위성영상 보시면 우리 지역으로 대체로 화창한 하늘빛이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은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또 오늘과 내일 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한때 내륙을 중심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이후 주말까지 맑고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의령군 동동택지개발사업지구에 150호 규모의 행복주택이 들어서 빠르면 오는 2017년 분양합니다. 사천시가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에 대비해서 선인회전교차로 정비와 도로 개설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함양군이 지역 명물인 지리산 제일문 마루판과 지붕 등을 새 단장합니다. 하동군이 다음 달부터 섬진강변 송림공원의 분수대를 본격 가동합니다. 휴가철인 다음 달 9일까지 여객선과 유도선 항로에 해경 경비 함정이 배치됩니다. 통영해경은 휴가철을 맞아 여객선과 유도선을 이용하는 피서객들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안전을 위해 주요 항로마다 경비 함정을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제센터 등을 통해 운항 중인 여객선과 유도선의 안전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진주시가 다음 달부터 진주성과 촉성로에 실시간 영상을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진주시는 촉성로 맞은편 망경동 강변과 천수교 아래 둔치 두 곳에 영상 시스템을 설치해 시범 운영하며 다음 달부터 정식 운영할 계획입니다. 진주성 실시간 영상을 보려면 진주시청 홈페이지로 접속하면 됩니다. 통영 케이블카가 탑승객 9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통영 관광개발공사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케이블카 운영을 시작해
7년 만에 누적 탑승객 수가 9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평균 이용객은 약 4천 명 정도로 개발공사는 내년 5월쯤 탑승객이 1,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진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익공유형 대출 신청을 받습니다. 이익공유형 대출은 미래성장 가능성이 큰 7년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초기 낮은 고정금리로 자금을 지원하고 영업이익이 발생했을 때 이익 규모에 따라 추가로 대출 이자를 내는 방식입니다. 지난 2011년 시작된 이익공유형 대출은 지난해까지 1,900여 개 업체가 4천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